지난달 27일이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한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반발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쟁점이 무엇인지 변호사들로부터 찬성과 반대 입장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으로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서 반대 입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먼저 반대하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간호법이라는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는 우선은 그 의료법도 지금까지 사실 수십 차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이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간호법도 결국에는 개정이 되지 말라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로 분명히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간호라는 영역의 어떤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사실 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법률도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적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성명을 보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이후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거나 하위 법령이 생기면서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큰 것 같거든요. 같은 생각이신 거죠? 아니면 사실 그 결국에 그 직업단체에서 하는 주장들은 다소간에 어찌 보면은 좀 정치적인 그 의사표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법조인 입장에서는 좀 더 정치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간호법 그 규정을 찾아봤을 때 간호사에게 단독 의료 행위를 할 것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 그것보다는 간호라는 영역의 독자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업무의 직역이 확대가 되고 특히나 간호법 1조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목적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향후에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센터라던가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간호기관 명칭은 제가 이제 임의로 정한 것이고요. 이제 그런 어떤 대체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이제 설립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의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 맥락에서 단독 개원이라던가 단독 의료 행위라던가 이런 우려들이 이제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견에 반박해서 나오는 게 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사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의원을 이렇게 개설할 수 있다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다른 이름을 걸고 개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령 그 산후조리원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는 사례가 아닐 수는 있긴 하지만 출산 직후에 어떤 산모와 어떤 아기의 그 신생아의 어떤 상태를 관리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기관도 사실 의료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병을 가지고 있는 고령화 인구에 대해서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만성 질환에 대한 어떤 장기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설립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곧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가 된다고 하고요. 지금도 의사나 의료인들이 부족해서 지역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좀 씨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봤을 때, 가정했을 때 이게 직역 간에 서로 좀 침범하는 경우가 아닌 보완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가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간호법 제정이 그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반드시 이제 의사가 아닌 대체 인력, 즉 간호사의
의해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까지 우리 사회가 실증적으로 어떤 뭐 검증을 했다거나 어떤 사회적 전체적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예. 간호법 제정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여기 안에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직역 확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간호사 처우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간호법 제정이라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뭐 해외 사례를 들어서 찬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근거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네. 해외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주요 선진국 한 11개국 정도의 어떤 독자 법률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해당 국가는 독자적인 이제 전문 인력, 의사라든가 간호사에 대한 어떤 면허 관리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그 인력과 관련해서 정책 입안이라든가 시행을 사실 통합 관리한다는 점에서 똑같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기존의 보건복지부라든가 정부에서 외국에 오히려 한국의 의료 제도가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사실 홍보하는 사례로 활용이 될 정도로 사실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간호법 제정 자체로 인해서 현재 뭐 담고 있는 법률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뭐 담겨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서 시행령 제정과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나비 효과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전체 그 보건의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의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예.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이제 통과시킨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간호법의 시작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부터였습니다. 평균 이직률도 뭐 다른 곳들과 비교했을 때 워낙 높고 면허가 있는 간호사들 중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한 54%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였는데 혹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처우 개선과 관련된 다수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뭐 22조의 간호사 등의 권리 조항이라던가 뭐 인권 침해 금지 조항, 그리고 뭐 25조의 일가정 양립 지원 조항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라던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이미 사실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간호법에서 좀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이제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장기 근속과 그다음에 이제 일과 가정의 어떤 그런 균형 잡힌 삶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그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정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보건의료 산업에 기존에 이제 종사자였던 사람 입장에서 뭐 의료 산업에 대해서 뭔가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국가의 어떤 재정이 사용된다라는 측면에서 타 직역과 고려했을 때 뭐 야간 근무를 하는 따로 타 직역과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우선순위 측면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이제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제대로 제가 많이 정보를 얻은 게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부분 파업 또 총파업 예고가 됐는데 진료 대란이 벌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해법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요? 이미 이제 국회 본회의가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간호법에 담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개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추진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호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도 담으면서 결국에 간호법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양쪽 입장을 다 듣기 위해서 두 분을 초대를 해서 김용범 변호사하고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용범 변호사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 출신의 오지은 변호사와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서 반대하는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같이 들으셨나요, 혹시? 네, 듣고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미 존재하던 법이 고쳐질 때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요. 간호법의 경우에는 이제 없던 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법을 자주 들여다보고 법이 적용되는 현장을 자주 접하는 변호사로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왜 나오게 된 건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여러 의견들이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게 될 경우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네, 결국은 이 간호사들을 위한 법령을 따로 떼어내서 다룰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간호법이 따로 별도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간호법은 간호사가 연루되는 현장에서 간호사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이를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하나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의사가 있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누가 환자를 돌봤는지에 대해서 소송에 가서야 물어볼 수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있었으니 괜찮다는 답변을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것이 간호사의 임무이니까 괜찮다는 뜻인 것 같았는데 간호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잘한다 해도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건에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 의료법상의 진료보조라는 단어로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아주 다량의 자료를 내는 등 입증 책임을 쏟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드린 이 사건은 의료인의 가족이 의료사고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의료인이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있어야지라고 물어봐도 우리는 없어도 돼. 우리는 그걸 간호사에게 시켰으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건에서 만약에 어딘가에 간호사가 하는 임무에 대해서 과연 의료법상에서 진료보조라고만 규정한 부분이 어떤 업무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미 사망한 환자의 죽음을 밝히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은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그 환자는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간호사 대신 의사가 그 일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불명확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를테면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면 그 책임 소재에 관해서 국민인 피해자가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일을 하는 간호사들 스스로가 내가 하는 게 과연 법에서 허용한 건지 나를 고용한 의사가 시킨 거니 나는 뭐든지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불안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측면 때문에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혹시라도 간호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에 관해서도 명확히 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마이크가 입이랑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좀 떨어져 가겠습니다. 조금 떼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반대하는 측의 그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나중에 무언가 법령 개정이나 하위 법령안을 통해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간호법 어디에도 단독 개원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개원까지 갈 것도 없이 간호법이 있든 없든지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단독으로 진단, 처방 다 불가능합니다. 특히 어디서도 간호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전제한 어떠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법이라는 게 일단 만들어지면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위 법령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시키는 어떠한 것도 시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에서 간호법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단독 개원이 이후에도 가능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1조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그거를 근거로 들고 있고요. 뭐 병원, 의원 아니더라도 뭐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개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서도 해주셨는데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로도 불가능하고요. 아마 그런 식의 개정 시도를 한다면 지금 뭐 이미 파업 얘기하고 계시는데 절대 불가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에서 그러면 지역사회라는 문구 빼자라는 중재안을 마련했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간협의 대표로 온 건 아니라서 사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제 이렇습니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병원 등의 임상 이외의 공간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호법이 지금 시행되기 전인 지금에서도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자고 만든 간호법. 인데요.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한 부분을 굳이 빼는 것도 오히려 간호 현장의 업무를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간호법이 따로 나와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직역별 개별법이 난립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와 또 충돌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이런 곳들이 별도법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혹시 어떻게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협회들을 보면요, 이제 보건의료인들의 협회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제 저도 간호사 출신이니까요. 저희 모두가 생각해야 할 것이 법이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생명과 신체를 맡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의 보건의료인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관해서 질문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지금은 그 기준이 없고 지금 상황에선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에 누군가가 누구를 향해서 물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 할지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국민이 물어볼 때 의사가 우리끼리 알아서 내가 시켜서 잘하고 있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에 관한 명확한 답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라고 보는데요. 간호법 별도 제정으로 다른 직역의 개별법이 난립한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직역도 우리 업무도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국민들이 의료 현장을 바라보면서 법적 안정성에 관해서 물을 때 오히려 더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난립이 아니라 직역별 개별법들이 다 생긴다면 보다 역할이나 책임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법은 국민들이 의료 현장을 감시하는 도구로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었는데 보셨을 거고요. 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법을 자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대책 같은 것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딸랑 하나 나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 정도로 이제 저도 때가 묻었는데요. 다만 그런 대책이 나왔다는 건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했다라는 의미,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요. 대개의 경우 어떠한 법이 대책이 완벽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온 대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총파업 예고도 돼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은데 파업이라는 것이 이제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첨언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입는 분들을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가 좀 염려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걸 좀 믿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변호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종종 현장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현장에서 간호법이 꼭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대다수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일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은 현재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보조라는 글자만으로 규정한 것으로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간호법이 통과돼서 현장에서 적용된다면 지금처럼 많은 의견과 관심을 가지고 간호 현장과 간호법을 들여다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그 간호 현장으로 결국 모든 국민들이 마지막에는 그쪽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 생애 어려운 순간마다 결국 간호사를 만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는 법이라는 도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지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